네, 안녕하세요. 제이슨 aka 영티입니다. 지금 벌써 두 번째 트라이인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나갈 진도는 조동사범위예요. 조동사란 뭐냐? 이 조동사의 조자가 도울 조자예요. 즉, 동사를 도와준다는 소리겠죠? 자, 영어로 she runs라고 하면은 해석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녀는 뛴다입니다. 물론 runs에는 뭐 많은 뜻이 있지만은 기본적인 형태, 1차원적인 뜻이 뛴다이기 때문에 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she runs는 그녀는 뛴다이죠. 자, 그럼 문장 성분을 보면은 주어 플러스 동사예요. 그쵸? 여기까지는 쉬워요. 자,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녀는 뛴다 라고 했을 때는 동사만 써주면 돼요. 자, 그렇다면 그녀는 뛸 것이다, 혹은 그녀는 뛸 예정이다, 혹은 그녀는 뛰어야만 한다, 아니면은 그녀는 뛰는 것이 좋다. 이런 아이들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요? 잠깐 일시정지하고 쓰셔도 돼요. 이 아이들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동사만으로는 부족해요. 왜? 문장의 동사는 몇 개가 올 수 있어요? 한 개밖에 오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얘네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동사를 하나밖에 못 쓰는데? 라고 말씀하시면 여기서부터 조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종류에 대해서는 말을 할 건데, 일단 조동사의 특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조동사의 특징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동사 같은 경우에는 3인칭 단수를 그렇게 많이 따졌죠. 3인칭 단수를 따진 이유가 뭐냐? 인칭과 수에 따라서 동사는 변합니다. 예를 들게요. 3인칭 단수 같은 경우 일반 동사는 s가 붙죠. 단, 조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인칭과 수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습니다. 인칭과 수에 대해 구애받지 않는다. 구애받다가 이제 한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조동사의 특징이 뭐냐? 조동사 뒤에 쓰면은 조동사 뒤에 동사는 이 부분이 항상 동사 원형이에요. 동사 원형이 뭔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she runs라는 문장을 제가 아까 썼죠. she runs에서 runs의 동사 원형은 run이에요. 자, 이제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can이라는 조동사 아실 거예요. 자, 그럼 she can run 이라 하면은 얘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그녀는 뛸 수 있다죠. 자, 여기서 she는 3인칭 단수니까 she can run이 아니냐 혹은 she can runs 아니냐라고 하신다면 1번, 2번을 적용시켜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인칭과 수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s를 붙일 필요가 전혀 없고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라고 순서가 항상 나오는데 여기서 있는 동사는 항상 동사 원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만 올 수 있기 때문에 she can run은 올바른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 조동사는 두 개를 연달아 쓸 수 없다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will이라는 할 것이다, can이라는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 있다면 이 두 개는 절대 같이 연달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할 수 있을 것이다를 쓰고 싶어요 선생님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can이라는 애는 대체 어구라는 게 있어요.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얘는 be able to라는 I를 이용해서 똑같은 뜻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be 같은 경우는 be 동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특징까지 됐고 이제 자, 그럼 조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가장 대표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can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can이라는 아이는 뜻이 정말 여러 가지 있는데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능력, 허락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외우셨을 건데 해석으로 즉 뜻으로 아시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첫 번째 뜻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이 뭐뭐 해도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뭐 해주겠니? 이렇게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돼요. 원래는 책에서 네 가지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가 결국에 똑같아요. 왜냐? 첫 번째 할 수 있다 부분을 볼게요. 자, 한국말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국어로 생각했을 때 나는 수영할 수 있다. 라는 문장과 IMF는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다라는 뜻 자체가 두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할 수 있다. 두 번째가 뭐 능력이 있냐 없냐의 여부를 따지는 뭐뭐 할 수 있다. 즉 뭐 나는 롤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뭐뭐 해도 된다 같은 경우는 너는 공부를 해도 된다라는 문장이 있겠죠. 물론 허락을 해도 아무도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지금으로선 이렇게 예시를 드릴게요. 다음에 너는 뭐뭐 해주겠니? 라고 하면은 혹시 밥을 해주겠니? 라고 합시다. 지금 제가 배고프거든요. 자, 그럼 이 문장들을 영어로 써볼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한국어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예시를 들 수 있으면 돼요. 영어를 잘하려면 제가 매번 말하지만 국어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아까 말한 문장들을 영어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나는 수영할 수 있다. 일단 다 can이 들어가는 문장이에요. 라고 하면은 I can 뭐가 돼요? swim이 되겠죠? I swim이라고 하면은 나는 수영한다죠. 근데 여기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can에 I can swim 단순히 이렇게만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단순히 쓸 수만 있는 게 아닌 특징들, 아까 설명했던 특징들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문장을 보면은 인칭과 수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았죠. 다음에 조동사 플러스 동사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 했는데 can 뒤에 뭐가 왔어요? swim이 왔죠. 동사 원형 왔어요. 자, 세 번째, 조동사는 두 개를 연달아 쓸 수 없다. 지금 두 개 안 썼죠? 딱 하나만 썼습니다. 자, IMF는 또 일어날 수 있다. 라는 문장을 해볼 거예요. 물론 또라는 표현은 안 배웠어요. 그냥 제가 하는 걸 잘 들어보시고 한번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돼요. IMF가 주어니까 IMF부터 쓸게요. 자, 다음 동사가 뭐예요? 일어날 수 있다죠. 자, 그렇다면 일어나다에다가 조동사인 뭐뭐 할 수 있다를 붙이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일어날 수 있다가 can으로 들어간다 했죠. 뭐뭐 할 수 있다, 가능성에 대한 거. can happen 하면은 일어날 수 있다까지 된 거예요. 또 라고 하면은 again 이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특징 다 적용됐죠? 자, 세 번째 예시 들어갈게요. 너는 공부를 해도 된다 하면은 아주 간단해요. You can study 라고 하면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혹시 밥을 해주겠니? 자, 조금 이따 설명할 거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can이라는 표현도 돼요. can이라는 표현도 되는데 더 정중한 표현을 하고 싶다 혹시라고 했으니까 더 정중한 표현을 쓰고 싶을 때는 could
could, could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could you make me dinner? 나에게 저녁을 만들어 줄 수 있겠니? 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문장의 형식 부분을 안 배워서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예시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숙제를 줄여주겠니? 를 영어로 하면은 너네가 하고 싶은 말이죠. Could you reduce the homework?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캔의 네 가지 용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해석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 네 가지 용법을 배우신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캔까지는 했고 여러분들이 캔의 과거라고 배웠을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캔의 과거는 could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엄연히 따지자면 올바른 문장이 아닙니다. can의 과거가 could다 라고 하기보다는 could는 과거 시제의 일치를 시켜줄 때만 could를 써요. 그래서 정중한 표현을 더 쓰고 싶을 때 could를 쓰는 게 더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더 정중한 표현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시제일치를 시켜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I made the pen. 자, 여기까지. I made the pen 하면 무슨 뜻? 나는 펜을 만들었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쓰고 나서 지금 여기 시제가 지금 뭐예요? 과거 시제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이에 대해서 더 추가 설명을 하고 싶을 때 펜에 대해서 더 추가 설명을 할 거예요. It could be good 라고 하면 여기서는 무슨 용법으로 사용될 걸까요? 어떤 해석으로? 뭐뭐 할 수도 있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건데 이거는 좋을 수도 있다 라는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해석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가 좋은 could be 하면은 뭐뭐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해석은 좋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까지 can하고 could 다 완료한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could를 그럼 언제 써요 선생님 했을 때 전의 문장이 과거 문장으로 쓰였다 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추가 설명을 했을 때 주로 이제 시제 일치를 시켜줌으로써 왜냐하면 조동사 뒤에 동사는 동사 원형만 나올 수 있다 했죠. 동사 원형만 나올 수 있다면 뒤에 이제 있는 문장이 과거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동사만으로는 그걸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조동사에다가 과거 시제 일치만 시켜줄 뿐이지 과거의 뜻을 담은 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can의 부정형까지 말을 하면은 지금 can은 완벽 전복이 된 거예요. can의 부정형이라고 하면은 cannot, could의 부정형이라고 한다면 could not이 되고요. 얘네가 can't 하고 couldn't 라고 나누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추가형을 쓸 수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으면 되고요. 결국에 해석은 뭐 과거형으로 부정형으로 로 적용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 하면 해주지 마. 자, 그럼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can의 부정형까지 말을 하면은 지금 can은 완벽 전복이 된 거예요. can의 부정형이라고 하면은 cannot,
could의 부정형이라고 한다면 could not 이 되고요. 얘네가 can't 하고 couldn't 라고 나누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추가형을 쓸 수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으면 되고요. 결국에 해석은 뭐 과거형으로 부정형으로 로 적용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 하면 뭐뭐 해주지 않겠니 라고 해석되는 부분까지 해석할 수 있으면은 조동사 can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럼 can 부분은 완벽히 정복이 됐을 거예요. 자, 이제 may 부분 넘어갈게요. 자, may라는 조동사 참 생소하지만은 또 한 번쯤은 들어봤었을 거예요. 자, may 같은 경우는 아까와 마찬가지 해석부터 써놓을게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뭐일지도 몰라, 혹은 뭐뭐일 수도 있어. 두 번째 해석은 뭐뭐 해도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뭐일지도 몰라는 결국에 뭐 하는 애죠? 추측한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돼요. 예를 들게요. 얘도 마찬가지. 한국어부터 써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쁜 선생일지도 몰라 라고 써볼게요. 이 부분은 자아성찰은 아니고 갑자기 떠오른 예시가 얘밖에 없어서 지금 얘를 쓴 거예요. 자, 뭐뭐 해도 된다. 한국말로 뭐가 있을까요? 그는 롤을 해도 된다라고 할게요. 절대 제가 하고 싶어서 이 예시를 든 건 아닙니다. 자, 이 두 부분을 보면은 일단 한국어로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고 있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으면은 국어는 완벽 정복이 된 거예요. 자, 국어가 됐으면 영어도 쉬울 수밖에 없어요. 뭐뭐일지도 몰라, 뭐뭐 해도 된다. 즉, 추측과 허락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알고 있으면 영어는 정말 쉬워집니다. 자, 이 두 부분을 제가 영어로 옮겨볼게요. 자, 뭐뭐일지도 몰라부터 해보겠습니다. I, 주어가 나는이니까 I부터 써야겠죠. 다음, 뭐뭐일지도 몰라인데 얘 부분 자체가 일지도 몰라죠. 자, 그럼 동사를 뭘 써주면 될까요? 뭐뭐이다 라고 해석되는 어떤 동사? 비동사만 있으면은 이 문장은 정말 쉬운 문장입니다. I may be a bad teacher 이라고 해주면 방금 말한 문장의 영작이 다 된 겁니다. 영작이 이렇게 쉬워요. 자, I may be a bad teacher. 아까 조동사의 특징 세 가지 있죠? 첫 번째 뭐였죠? 인칭과 수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I는 1인칭이고 한 명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따로 변한 게 없죠. 자, 두 번째, may 뒤에 be, 이게 동사 원형이에요, 아니에요? 동사 원형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조동사 연달아 썼나요? 연달아 쓰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만 썼습니다. 자, 두 번째, 그는 롤을 해도 된다. 즉, 남이 다른 사람한테 지금 허락을 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일단 그 화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화자라고 하는 거는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어는 누구예요? 그는이죠. 그는은 he라고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뭐뭐 해도 된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만 봐서는 동사를 아직 몰라요. 단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롤이라는 거는 인터넷 게임입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인데 저도 하긴 해요. 자, 결국에 게임을 한다는 거는 동사가 뭐로 들어가야 될까요? play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게임을 하다 라는 표현 자체가 play예요. 자, 그럼 얘를 영작해 보면은
뭐뭐 해도 된다가 may였죠. 그래서 he may play League of Legends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 may 같은 경우 may도 똑같이 can, could와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일치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긴 해요. 잘 쓰이진 않지만 그게 뭐냐? might라는 아입니다. 자, 조동사의 과거형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과거형으로 쓰이진 않아요. 과거의 뜻 자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앞에 문장이 존재를 하고 혹은 존재하는 것 같고 앞에 문장에서 과거 얘기를 계속했다면 뒤에 문장에서 과거 표현을 똑같이 해줘야 시제 일치가 되는 거죠. 시제 일치라는 게 필요한데 조동사 뒤에 동사는 무조건 뭐예요?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조동사에서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과거형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실제로 과거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얘도 예시를 한번 들게요. 이 문장 그대로 내려와서 써보면은 I might be a bad teacher 가 되겠죠. 자, 이 문장을 보면은 결국에 전에서 뭐 내가 뭐뭐 했고 뭐 선생이라선 이렇게 해야 되고 나는 근데 이렇게 했다. 그래서 I might be a bad teacher. 나는 나쁜 선생일지도 모르겠다. 라고 쓸 때만 might를 쓰는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might가 참 애매한데 허락의 뜻은 없어요. might는 추측으로만 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꼭 노트 하셔야 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부정형이 어떻게 되냐? 간단해요. not만 붙이면 됩니다. 어디에? 조동사 뒤에, 동사 전에. 그래서 may not, might not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부분만 알고 있으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will이라는 아이가 있을 건데요. will은 정말 익숙한 표현 중에 하나긴 해요. 왜? 어디서 봤냐? 얘를 미래 시제 할 때 많이 봤었을 거예요. 미래 시제 할 때 will을 붙인다 혹은 be going to를 붙인다는 엄청 들었을 건데 얘네가 조동사인 거는 굳이 생각은 안 해봤었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얘도 조동사의 특징이 싹 다 들어갔어요. 미래 시제 배웠을 때 보면은 뭐 I will go home 나는 집에 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will 뒤에 뭐가 나왔죠? go라는 일반 동사 즉 동사 원형이 나왔죠. 이 부분을 적용된 거 보면은 will도 조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갈 거긴 한데 will이 그럼 여기서 왜 굳이 나왔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will 하고 나서 will이라는 아이는 조동사와 같이 쓸 수 없죠. 왜? 얘도 조동사기 때문에. 단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조동사와 같이 쓸 수 없지만 대체 어구와 정말 많이 쓰여요. will이. 대체 어구가 뭐냐? can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어요? can은 be able to랑 같은 어구가 있었죠. 같은 뜻이에요. 이런 아이들이랑 같이 써요. will을. 항상. 그래서 will이라는 아이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 can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이죠. 이 두 개를 합쳐서 쓰긴 합니다. 그래서 will be able to 즉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은 사실상 will은 끝난 거예요. 자, will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로 많이 나오냐? will을 대체될 수 있는 말을 쓰시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be going to예요. 미로 시제에서 한번 제가 설명하긴 했는데 미래 시제에서 be going to를 쓸 때 이 be가 그냥 be였나요? 아니면 be 동사였나요? be 동사였죠. 이렇게 뭐 대체해서 써라 I will go home을 뭐 똑같은 말로 다른 낱말로 쓰시오 라고 하면은 I am going to go home
즉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만 바꿔주고 그대로 쓰면 되는 문제들이 참 많이 나와요. 혹은 뭐 will, can 하고 나서 틀린 부분을 찾으시오 하면은 얘를 대체 어구를 써서 will be able to로 고치는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끝나요. 자, 얘도 마찬가지. 조동사는 부정형이 어디 붙는다 했죠? 그냥 조동사 바로 뒤에 붙는다.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will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will이랑 be going to 그리고 will이 유일하게 조동사와 같이 쓸 수 없지만 대체 어구와 함께 쓰인다는 부분까지 알고 있으면 완벽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영쌤이었습니다. 안녕.